엑셀 용어로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엑셀 용어, 엑셀 문서를 구성하는 워크시트가 있고요, 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통합 문서가 있죠. 통합 문서가 있었고요. 이것들도 다 엑셀 용어가 되겠습니다. 또 범위, 레인지라고 하는 용어로 이것도 엑셀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연속적인 어떤 셀들의 연속적으로 위치한 어떤 셀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게 이제 범위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4에 C에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혹은 목록이라고 하는, 이건 사실 이제 영어로 엑셀로 보면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도 사실은 요 범위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연속적으로 위치한 셀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조금 다른 성격의 범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이라고 하는 요 새로운 용어를 좀 익히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범위라는 용어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놓겠습니다. 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정렬을 할 때 데이터 정렬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텐데요. 데이터 정렬할 때 우리가 정렬하고 싶은 대상, 셀들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럴 때 지정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 정렬을 하는 예를 보면요.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해서 정렬 및 필터에 사용자 지정 정렬해서 예를 들어서 이름으로 부서명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정렬하게 되죠. 개발부, 기획부, 영업부, 총무부는. 자, 이것도 한 가지 이제 정렬 방법인데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렬을 할 대상을 선택할 때 요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만 하면 되나. 요 A1번부터 E8번까지 여기 제가 이렇게 선택한 요 셀들에 포함된 아무 셀이나 클릭해도 됩니다. 아무 셀이나 클릭하고 똑같이 정렬 및 필터에 사용자 지정 정렬하고 부서명 선택을 하면요. 정렬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셀 C7번을 선택을 했는데요. C7번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이라고 하는 셀들의 범위를 엑셀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말인지. 자, 취소하고요. 자,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해라 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요 데이터가 이렇게 한 페이지에 걸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 페이지에 걸쳐져 있다면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굳이 다 전체를 이렇게 선택할 필요는 없고 요 중에서 그냥 한 군데만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됩니다. 아무데나 클릭하고 정렬 및 필터에 사용자 지정 정렬해 라고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클릭한 그 셀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을 엑셀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해서 알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부서명으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똑같이 이렇게 선택해서 정렬한 거랑 똑같이 정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이디어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렬할 대상을 지정할 때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이라고 하는 그런 연속된 셀들의 그룹이라고 할까요? 연속적으로 위치한 그런 셀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연속적인 셀들을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이라고 합니다.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을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데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함수를 적용할 대상으로 함수 적용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나 목록도 연속적으로 위치한 셀이고 또 범위라고 하는 엑셀 용어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위치한 셀들인데 그럼 같은 거 아니냐?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목록이나 범위나 이게 다 같은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범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뉘앙스, 어떤 상황을 보통 범위라고 하는가 하면요. 요게 범위예요, 사실은. 물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범위라고 했을 때는 보통 셀들이 이렇게 일정한 어떤 값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범위라고 보통 이렇게 지칭하게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요건 사실 데이터는 아니죠. 요 데이터들에 대한 이름까지, 열 이름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 이름까지 포함하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으로 이야기를 한다. 라고 그 정도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렬을 할 때도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정렬되는 부분은 2번부터 8번까지 요 행들만 정렬이 됐지 1번이 정렬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은 연속적으로 위치한 셀들이라는 점에서 범위하고 같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열 이름들은 맨 위쪽에 있는 그런 열 이름들은 좀 빠질 열 이름으로 고려를 한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어느 정도 요 두 가지의 용어에 대한 구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에 대한 용어를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렬을 해놨던 것들을 다시 이제 원래 정렬되지 않은 형태로 다시 복구해 놓겠습니다. 정렬 취소하고요. 이 상황에서 자, 아무 셀이나 선택하면 그 셀들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이 A1번 셀부터 여기 E8번 셀까지 여기 다 포함한 연속적인 셀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2번과 1번 행에다가 bin 행을 삽입을 해가지고 요걸 좀 띄워 놓습니다. 요 부분을.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요걸 선택하고요. 아무 셀이나 여기 안에 A3부터 E9번 셀 범위 안에 있는 아무 셀이나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정렬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정렬 및 필터에서 자, 사용자 지정 정렬 이렇게 하면 자 어떻죠? 엑셀이 인식하는 범위가 여기 사실 A3도 지금 선택이 됐습니다. A3부터 E9까지가 데이터베이스 목록 혹은 목록이다 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정렬 기준도 보면 이렇게 2106 김창석 혹시 요게 열 이름 혹은 뭐 첫 번째 대표 데이터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까는 여기에 사원 번호 이름 직급 부서명 급여라고 정렬 기준을 열 이름으로 보여줬잖아요. 사실 조금 이상하게 이건 사실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렬 기준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기획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정렬해보면요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다시 언두를 하고요. 다시 취소를 하고요. 여기 기획부라고 하지 말고 총무부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우연히도 좀 기획부라고 하는 이름이 기억으로 시작하는 부서명의 데이터가 제일 첫 번째여가지고 그러는데 자 여기 하나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렬 및 필터 사용자 지정 정렬 자 여기가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 선택됐고 정렬 기준을 총무부로 선택하고 오름차순 하면 어떻습니까? 자 요게 이제 정렬이 안 됐죠. 요건 정렬이 안 되고 요 부분만 정렬이 됐단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범위라고 했을 때는 범위를 지정해 정렬했다면 요게 다 소팅이 됐을 텐데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이라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을 지정하는 경우, 특히 이제 데이터 정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첫 번째에 있는 행을 열 이름으로 잘못 인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렬이 제대로 안 됐죠. 다시 복구를 해놓겠습니다. 자, 됐다고요. 이거 원래 기획부였나요? 기획부로 해놓고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은 단순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렇게 열 제목들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냥 범위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사용하는 엑셀 용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정렬을 할 때 바로 정렬 대상으로 그냥 일반 범위가 아니라 보통 범위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에 해당되는 그런 셀들을 지정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배울 때도 그냥 단순 범위가 아니라 일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을 지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은 이렇게 행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게 다 같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바라면 이 2번 행과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되겠죠. 혹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빈 열 같은 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것만 따로따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혹은 다른 목록으로 엑셀이 오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점들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데이터베이스 목록 했을 때 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열 제목과 데이터, 레코드인데 사실은 레코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하나의 레코드입니다. 요거 하나하나는 셀이죠, 그죠? 근데 요게 하나의 어떤 그룹이잖아요. 김창섭 씨라고 하는 분의 하나의 어떤 데이터 묶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하나의 레코드라고 불러요. 또 이걸 하나의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레코드 데이터가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 제목과 데이터를 다 포함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엑셀에서 이런 열 제목을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지정하면 엑셀에서 자동으로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숫자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다 숫자인데 얘네들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 비교하는 걸 통해서 이런 열 제목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엑셀에서. 엑셀 용어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이라고 하는 열 제목과 레코드 데이터를 포함하는 그런 엑셀 용어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이 여기 데이터 정렬할 때나 활용해죠.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이라고 하는 거에 활용해가 데이터 정렬할 때나 데이터베이스 함수 사용할 때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